안녕하세요, 닥터동동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병원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용 전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폭행 등 안 좋은 일에 휘말렸을 때 본인의 상해 정도를 증명하는 상해 진단서 등 법적으로 여러 효력을 갖는 진단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진단서는 무엇보다도 진실성을 본질로 삼아 사회의 신뢰를 받는 증명서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진찰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단서에는 여러 정도가 있고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지만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공문서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취직이나 취업에 필요한 건강의 증명, 보험금의 청구,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상 정도 판단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의사 본인도 진단서 교부의 의무 및 비밀 유지 의무 등 다양한 의무가 있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제 각 진단서를 종류별로 소개해드리면서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진단서입니다. 질병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단서이면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단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사의 성명 등이 들어갑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 불가피하게 결석하게 될 때 제출용,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보험회사 제출용, 병무청용, 관공서, 경찰서, 법원, 공단 등 다양한 제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편이며 대체로 만원 내외이고 주로 어떤 병에 진단받았다는 용도에 가장 넓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진단서입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의 진단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법규가 정한 건강진단의 양식과 기준이 있고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따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취업, 입학, 유학, 그리고 각종 면허 발급 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면허 발급에는 의사 면허와 같이 직업과 관련된 면허 발급도 있고 운전면허와 같이 일반적인 면허 발급 시에도 이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해진단서입니다. 단순하게 의학적으로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상해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 상해는 주로 남을 다치게 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 스스로 해를 입힌 자의 사고에 의한 다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상해 진단서는 이와 같은 상황과 원인에서 건강을 나타내는 진단서입니다. 상해 진단서에는 여러 내용이 들어가는데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 가능 여부, 식사에 대한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이 모두 들어갑니다. 치료기간은 대개 염좌와 찰과상의 경우에는 2주에서 3주, 골절과 같은 질환에는 대개 4주 이상이 진단이 되고 각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각 상별별 치료기간에는 대개 크리테리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가해자에게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격은 일반 진단서보다 비싸며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이면서 상해 진단기간이 3주 미만인 경우와 3주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 3주 미만은 10만원 내외, 3주 이상은 15만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사망진단서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이며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그 병으로 사망했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거나 진료한 적은 있지만 진료하던 질환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외인사의 경우에는 시체 검안서의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어야 관련 기관으로 사망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법률적 사망이 인정되는데 특히 장례식을 하고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장례 절차를 할 때 이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건정책을 수립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사망원인 통계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진단서입니다. 그 밖에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감정서, 소견서 등의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동사무소 등과 같은 곳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한 후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병원에 직접 내원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보호자만 올 경우에는 직계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타인의 경우에는 제한된 상황에 한하여 환자의 위임장, 동의서, 그리고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질환에 대해서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 이외에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7년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의 재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재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이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일반 진단서와 건강 진단서는 2만원, 사망 진단서는 만원, 그리고 상해 진단서는 3주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3주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진단서를 포함한 재증명서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의 전문성, 진단서에서 나오는 법적 책임 및 환자들이 가지는 부담 측면과 진단서마다 병원에서 가장 흔히 받는 비용인 최빈값과 평균값을 고려하여 상한 금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의사가 환자에 대해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등 의사에게 막대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에 해당되는 진단서는 질병, 부상에 대한 진료가 목적인 경우인데,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진단서는 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보험이 되지 않고 환자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병원에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 등 병가에 대한 제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진단서 이외에도 통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사실 확인서 등으로도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재증명서의 경우 상한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동동이었습니다.